안녕하세요. 인간에게 가장 큰 소망은 건강과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가정을 부양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은퇴 전의 인생 전반기와 은퇴 후 여유로운 자세로 취미생활과 건강을 관리하며 노후 생활을 보내야 하는 후반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 3년째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어쩌면 주제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3년여 동안 건강하게 또 제 스스로 나름 행복하고 제법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행여 저처럼 동남아에서 이민 은퇴 생활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고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은 제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행과 일상생활, 또 동남아와 캄보디아의 생활 정보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시청을 하시면서 저의 소소한 이야기이지만 영상 속에 캄보디아의 아름다운 전원의 모습이 담겨 있으니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 후 동남아 캄보디아로 오게 된 배경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실생활의 모습, 그리고 동남아와 캄보디아의 생활 정보 등을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제가 여행을 하면서 촬영한 캄보디아 전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저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직 좀 더 일할 나이인데 이쯤에서 은퇴를 해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인생 후반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건지 등등 많은 생각 끝에 최종적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제 평소의 꿈이었던 인생 전반기는 내가 태어난 땅 대한민국에서 50여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후반기는 낯선 해외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었죠. 그래서 사전에 동남아 여러 나라와 도시 등을 사전 답사 형식으로 몇 개월 여행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민을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인 태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을 자주 여행을 하고 한국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몸이 더운 지방에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날씨에 적응해가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더위와 우기 때 거의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내리는 스콜성 소나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적응을 하면서 현지인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취향은 각기 다르겠지만 저는 캄보디아의 널따란 전원과 멋진 하늘, 구름, 메콩강의 모습에 너무 매료되었고, 저처럼 여행을 좋아해서 늘상 어디로 훌쩍 떠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안성맞춤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열악한 여건의 상황임에도 지난 3년여를 한 번도 무료하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분은 소떼를 관리하는 50대 중년 남성분이신데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옷을 벗고 소를 몰기 때문에 검게 그을린 피부가 아주 인상적이었고 매우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은 아직 우리나라 7, 80년대의 소박한 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본 외국인에게도 매우 반겨주고 인정도 많은 편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소가 무척 많은데요. 국토는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도해지를 벗어나면 널따란 평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땅이 평지라서 산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고 들판이 초지로 되어 있어 소들도 저렇게 방목을 합니다. រូបរាងដ៏ស្រស់ស្អាតរបស់ប្រទេសកម្ពុជានាំមកនូវភាពសប្បាយរីករាយជាច្រើនដល់អ្នកដំណើរ 송아지는 어미소를 아주 줄줄 따라다니고 있네요. 동남아 지역은 열대 몬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거의 없고 자연재해가 비교적 없는 편입니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송아지를 해칠까봐 어미소가 저한테 갑자기 달려들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나라 소들은 어려서부터 줄을 매지 않고 자라서 그런 건지 소들끼리 알아서 풀을 뜯고 또 해가 지면 소들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게 훈련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소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황소가 보이질 않고 소의 그 피부의 털이 거의 다 그 흰색 계통의 소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는 나무는 다음스꺼우라는 나무인데요. 저렇게 밤송이처럼 열매가 달려 있는데 사람이 따서 먹기도 하고 소도 아주 저 열매를 매우 맛있게 잘 먹습니다. 소들이 저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두 마리가 저렇게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있군요. 여기서 잠깐 캄보디아나 동남아의 기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3년을 살아보니까 11월에서 2월까지 건기 때는 좀 한국의 그 초가을 날씨처럼 좀 그때는 좀 시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3, 4개월을 빼면 1년 내내 거의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낮에는 외출을 하면 뭐 거의 땀으로 옷을 흠뻑 젖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사우나에 온 정도의 더위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보통 우기가 한 6월부터 10월, 11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우기철에는 더운 날씨지만 하루에 한두 차례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꼭꼭 비가 내리는데요. 이 스콜성 소나기가 매우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나면 굉장히 좀 서늘한 기분이 들고 저녁에는 지낼만 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제법 괜찮아요. 우기 때는. 소에게 좀 그 열매를 줬더니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군요. 소 두 마리가 제가 타고 온 오토바이가 신기했는지 와서 핥고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캄보디아는 들판이 워낙 광활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좀 신나게 달릴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지금 우기철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늘의 구름이 너무 아름답죠. 동남아는 뭐 우리나라처럼 겨울이 없기 때문에 사시사철 초목들이 푸르르고
또 꽃은 피고 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생활 정보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나라의 그 주거 형태 사진들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플랫하우스입니다. 플랫하우스는 대부분 한 2, 3층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 나라의 대부분 한 8, 90%는 플랫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은 전면에 길쭉하고 천정이 높은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이나 차고지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사를 하거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1층 뒷면에는 부엌이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여직원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동남아는 특히 농산물 값과 인건비는 매우 저렴합니다. 참고로 저희 여직원 같은 경우는 월 급여를 200~300불 정도 주고 있는데 원화로 계산을 해도 30~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국의 30%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을 하시면서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여직원을 구하신다면 아주 좀 저렴하게 직원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주택의 내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방은 보통 적으면 3개에서 많은 데는 7개까지 있습니다. 플랫하우스의 가격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지만 1억 2, 3천에서 한 2억 전후로 주면 대부분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400불에서 한 800불, 1000불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농촌 주택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도 농촌을 자주 여행을 하다 보면 이 나라도 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빈 농가가 아주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고로 농가는 약 10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뭐 임대를 해서 농촌 전원에서 좀 살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화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슈퍼마켓, 한국형 슈퍼마켓을 보고 계시는데 해외에 나가보면 뭐 동남아 어느 지역이나 웬만한 도시는 한국인들이 거의 진출해 있기 때문에 슈퍼를 이용을 한다거나 생활용품, 거의 한국의 물품들이 그대로 수입돼서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한국 식당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원하시는 취향에 따라서 드실 수 있겠고요. 또 김치 같은 경우도 뭐 직접 한국 교민들께서 집으로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생활하는 데는 한국이나 동남아나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 약국을 보고 계시는데요. 동남아 지역에서 은퇴나 이민 생활을 하는데 가장 그 제약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의료시설과 낙후된 사회 인프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별로 제가 다녀보니까 한국인 의사분들이 제법 많이 개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응급 환자가 발생 시에는 한국인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받고 또 이 나라도 대학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시설은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응급 처치를 이 나라에서 받고 그리고 또 한국으로 후송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텐트가 쳐진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주로 현지인들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배낭과 텐트를 준비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캄보디아 전국 수천 킬로를 지난 3년여 동안 다녀봤는데요. 오토바이가 좀 위험하긴 합니다만 이 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오토바이를 교통수단으로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급적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천천히 조심해서 안전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시골 다닐 때는 오토바이가 좁은 길 어디든지 좀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현지인들이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텐트가 지금 쳐진 곳은 메콩강변의 그 현지인 집 안쪽의 울타리 안쪽의 강변에 설치를 했고요. 다음날 마을 주변에 둘레길 산책을 좀 나섰는데요. 널따란 초목의 전원과 야자수나무 숲을 건너라면 무상무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저절로 절로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សួស្តីអ្នករាល់គ្នារីករាយណាស់ដែលបានជួបអ្នកខ្ញុំមកពីប្រទេសកូរ៉េហើយបច្ចុប្បន្នខ្ញុំរស់នៅទីក្រុងភ្នំពេញអស់រយៈពេល3ឆ្នាំហើយខ្ញុំជាអ្នកតំណាងឲ្យក្រុមហ៊ុនខ្ញុំចង់ធ្វើជាមិត្តល្អជាមួយអ្នកទាំងអស់គ្នាប្រជាជនកម្ពុជាមានចិត្តល្អណាស់ដូច្នេះខ្ញុំស្រឡាញ់ប្រទេសកម្ពុជាខ្លាំងណាស់ 제 유튜브 채널을 캄보디아인들이 제법 많이 시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언어에 대해서 캄보디아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것을 좀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화면에서 캄보디아의 그 농촌 들녘을 보고 계시는데요. 캄보디아도 쌀을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 생산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기후 조건상 산모작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로 우기 때인 일모작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 농로 수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기 때는 농사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열대나무인 트나온 나무의 즙을 받아서 천연 설탕인 슈가팜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직접 농촌 체험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저렇게 높은 나무를 안전장비도 없이 오르내리면서 수액을 채취하시는데 저분께서는 무려 30여 년을 작업을 해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잠시 나무를 올라가 보긴 했는데 너무 아찔하고 후들거려서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만들어진 슈가팜은 천연 설탕으로서 사탕수수로 가공된 설탕보다 더 자연 친화적이라서 이 나라 사람들은 설탕 대신 많이 애용을 한다고 합니다. 슈가팜을 제조하는 과정은 수액을 큰 가마솥에다 넣고 몇 시간 정도 끓여서 달인 후에 잘 저어주어서 그러면 약간 좀 굳어져서 슈가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기 그 병에다가 담아서 아마 이렇게 출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농촌을 다니다 보면 저렇게 물오리 떼들이 수천, 수만 마리가 떼지어서 가는 광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 캄보디아 농촌을 여행을 하면서 제가 많은 진귀한 그런 모습들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퇴 생활 적정한 나라와 도시는 어디가 좋을까 많이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태국 치앙마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곳 캄보디아는 만 55세 이상이면 은퇴 비자를 자유롭게 1년씩 연장하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장점인 것 같고요. 크놀이라는 열대 과일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속살을 까보면 매우 찐덕찐덕거리기는 하지만 달콤하고 맛이 있습니다. 불교 사원을 보고 계시는데요. 캄보디아는 불교가 국교인 나라로서 국민 전체의 95% 이상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도시나 시골 어느 마을을 가든 불교 사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캄보디아의 저런 건축 양식은 타이, 즉 태국의 건축 양식이 캄보디아에 들어와서 캄보디아의 그 어떤 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매우 정교하고 웅장하며 섬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연중 꽃들이 피고 지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들판을 여행을 하다 보면 저렇게 많은 연꽃들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불교 사원에서 기원을 드릴 때 꼭 연꽃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바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여행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오토바이 여행을 하다 보면 흙먼지 길도 만나고 때론 억수로 쏟아지는 빗길이나 시골 농로 전원의 들판길을 달리며 자연과 하나가 되어 전원의 들판을 가르는 오토바이의 스릴과 상쾌함이 동남아 여행의 묘미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는 연중 라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프 애호가들께서는 동남아에서 이민 생활이나 은퇴 생활을 하신다면 아주 골프는 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기가 되면 멀쩡하게 해가 떠 있다가도 금세 천둥벼락이 치고 세찬 스콜성 소나기가 내리는데요. 우기 때는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비옷은 항상 상비 준비물이 되기도 합니다. 농촌을 다니다 보면 저렇게 큰 항아리들이 보이는데요.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허드렛 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촌 어느 지역을 가든 큰 항아리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여행 영상과 더불어서 동남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동남아 이민이나 은퇴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후 조건과 도시 인프라 환경 등을 잘 고려를 해보시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어디에서든 자신의 전반기 인생에서 하지 못했던 그리고 버킷리스트라고 해야 할까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과 여행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꿈과 소망을 은퇴 이후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은퇴 이후의 생활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